첫 번째 최강 인터뷰입니다. 실제로 거래되는 아파트 가격이 10억인데 부동산 공시 가격은 5억 원인 경우, 실거래가 7억인 아파트인데 공시 가격은 5억인 경우, 그러니까 실제 거래 가격과 상관없이 공시 가격이 같은 경우를 말씀드린 건데요. 이렇게 각종 부동산 세금을 매기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이 실제 거래 가격하고 차이도 크고 또 주택마다 달라서 형평성 논란도 커왔던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 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김남근 국토교통 분야 관행혁신위원장은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공시가격이 적어도 시세를 90% 이상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장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남근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간의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변호사로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국토교통 분야 관행혁신위원회 위원장 이 직함으로 지금 소개를 드립니다. 예. 예, 이게 어떤 위원들로 언제부터 구성되신 건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검찰, 국정, 경찰 등에서 적폐 청산 작업을 하듯이 네. 경제부처에서도 기존의 잘못된 행정관행에 대해서 이를 확인하고 개선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토교통부에서도 2017년 11월부터 국토행정 분야인 부동산, 건축, 건설, 교통, 물류 등의 그런 전문가들로 관행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네. 지난 3월 29일 날 1차로 지난 행정부에서 했던 빚내서 집사라는 식으로 빚을 권하는 주택 정책이라든가 실제로는 전세 임대 정도를 금융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걸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풀려서 실적을 발표했다든가 네. 개통한 지 10년 됐는데 아직 그 예상 통행량의 10%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경인운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권고안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현재 공동주택 시가 반영률을 보면은 65% 안팎이고 단독주택은 50%고 낮은 곳은 30%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공시가격이 실제하고 그 시세하고 실제 거래가하고 이렇게 차이가 났던 건가요? 89년 이전에는 이제 이 토지 가격을 조사하는 것들이 이제 행정부마다 따로 하고 있었습니다. 한 군데서 하는 거예요? 네. 지방세를 매기는 것은 이제 내무부에서 또 네.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했었고요. 네. 국세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라는 보상 기준들은 건설부가 있었는데 네. 제각각 하다 보니까 같은 토지에 대해서도 여러 개의 가격이 매겨지는 문제가 있어서 네. 이걸 이제 통합한 게 89년도였습니다. 그게 공시가격인 거죠? 네, 그게 네. 이제 공시가격입니다. 네. 근데 이때부터 이제 시세보다도 너무 낮게 시작을 하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뒤로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 공시가격과 시세 사이에서의 간격을 좁히려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네. 역대 정부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다, 세부담이 문제가 된다, 또 민원이 제기된다 해서 네. 이거를 좁히는 작업을 이제 조금 하다가 다시 정체되다가를 반복하다 보니까 그 간격이 커지게 됐던 것입니다. 현재는 공시가격을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현재 공시가격은 이제 전국의 표준지를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정해서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정하면 네.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개별 토지마다 네. 개별 공시지가를 이제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가 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가지고 정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표준지 감정은 이제 한국감정원에서 거의 전담해서 하고 있고요. 개별 공시지가는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명하는 감정평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행혁신위원회가 이번에 이제 공시가격을 제대로 손을 봐야 한다, 이렇게 공고안을 내셨는데 이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뭔가요? 단순히 이게 세금을 더 걷고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 이런 취지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이 그 공시가격이라는 게 이제 부동산 조세를 매기는 이제 기본 인프라가 되는 데다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토지 보상, 또 기초 수급권자의 이제 어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을 할 때 그 재산을 평가하는 기준 등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인데, 그렇죠. 이렇게 들쭉날쭉한 데다가 단독주택과 아파트와 사이에 있어서의 현실화에도 큰 차이가 나고, 특히 이제 그 재벌들이 많이 갖고 있는 고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너무 또 낮게 평가가 돼 있어서 이런 게 국가의 중요 인프라에 대한 신뢰가 이제 크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은 올해부터 얘기가 되고 있었던 국정 과제였습니다. 이제 최근에 있었던 보도들을 접하다 보면은 그 에버랜드 공시지가가 막 왔다 갔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상하게 급등할 때도 있고 가만히 있을 때도 있고 뭐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에버랜드가 이제 제일 모직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삼성물산하고 이제 합병을 할 때 그 합병을 위해서 그 정부가 이제 이 공시지가를 이렇게 좀 조정을 해준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지적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이번에 이런 권고를 만들게 됐던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요. 좀 토지 가격 조사가 너무 좀 주먹구구식인 거 아니냐. 네. 감정 평가사들이라든가 이렇게 전문가 영역이라고 해서 맡겨만 놓고 국토부가 그걸 특이한 사항들이 발견되고 있는데도 점검하지 않은 것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게 된 것입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이제 권고안이 나오자마자 뭐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언론에서는 김남근 위원장께서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이상을 반영해야 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지금 집중 부각을 하고 있어요. 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공시가격을 시세 100%를 반영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등락이 있게 되니까 그것들을 감안해서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90% 정도가 이제 적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반론을 얘기한 것이고요. 이걸 한꺼번에 이제 90%까지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었고, 그 부분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경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으니까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 뭐 부동산 감정평가 전문가라든가 뭐 복지 전문가라든가 이런 이제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어떤 위원회나 TF를 만들어서 점진적으로 이제 그 현실화를 높일 것들을 권고한 것입니다. 그 원칙을 말씀하신 건데 지금 마치 갑자기 90%를 올릴 것처럼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거군요. 아니 뭐 정확히 한 언론들에서는 이제 90%까지 가야 되는데 점진적으로 현실화시켜야 된다.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보도한 언론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요. 네, 제목이 워낙 언론에서 바로 90%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 김남근 관행혁신위원장과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은 어떤 계층에 가장 큰 영향이 있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현실화에 좀 낮게 평가되어 있는 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건희 삼성 회장의 주택은 이제 공시가격이 268억인데 실제 한 480억 정도 이렇게 거래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뭐 재산세 같은 것들이 많이 높아지겠죠. 또 그 특수 토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골프장, 유원지 같은 경우들은 이제 개발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많이 오르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현실에 못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원지나 골프장 같은 것들을 이렇게 부동산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뭐 재벌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태 사람들이 뻔히 알고 있는 건데도 현실화가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었던 건데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이걸 현실화하시겠다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는 정책 지표를 좀 바꿔서요. 지금까지는 이제 실거래가 반영률이라고 그랬는데 실거래가 발생하는 게 모든 부동산에 매년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많이 발생하는 이제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고, 그 거래가 많지 않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뭐 낮고, 또 뭐 골프장, 유원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평가가 낮게 되고 한 부분이 있어서 모든 토지에 대해서 이제 매년 그 시세를 조사를 하는 시세 반영률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지표를 바꾸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만 필지 토지들이 이제 그 조사 대상이 되고 단독주택도 한 22만 가구,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전부를 이제 대상으로 하니까 상당히 이제 실거래가 반영률보다는 좀 높은 현실화율이 이제 반영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인력이나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그 정도는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국가의 중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임해 놓는 방식으로는 적절치 않다라고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형평성 문제가 있거든요. 특히 고가 단독주택이나 이제 특수 부동산들, 골프장, 유원지 이런 부분들은 일반 감정 평가사가 평가하기가 어렵고 전문적인 조사자가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그냥 일반 감정 평가사에 맡겨놓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문 조사단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런 이제 현실화율이 낮은 주택에 대해서는 빠르게 현실화율을 높이기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네, 전문 조사단. 자, 근데 그간에도 이제 공시지가를 올려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었는데도 이걸 이제 정권마다 주저했던 이유가 어찌 보면 조세 저항을 염려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세부담, 단순 세부담뿐만 아니라 이제 건강보험료, 뭐 기초연금 이런 것들하고 이제 연계가 돼 있으니까 이 부분도 당연히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물론 이제 이게 60여 개의 행정 어떤 그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여러 행정 목적에서 요 공시가격 요거 하나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복지 분야에 있어서 필요하게 되면 이제 별도의 어떤 복지 지표 기준 같은 것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보여지고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참여정부에서도 이제 공시가격을 빠르게 이제 현실화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빨리 되게 되면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공정가격 비율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공정가격 비율. 네. 네. 그래서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도 전부 공시가격도 낮지만 공시가격을 또 전부 반영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80%만 반영하고 예, 있고, 그랬었죠. 네. 재산세 같은 경우도 60%만 반영하고 네.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 충격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네. 지표들을 중간에 이제 집어넣어서 각 행정기관별로 사용을 하면 되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공시가격과 같은 어떤 신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을 실제를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허위의 가격으로 운영한다는 것들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예. 공시가격이라는 거는 이름 그 자체로 정말 공신력을 가진 공시된 가격이어야 하니까. 네, 그렇죠. 그거는 정확하게 설정해 놓고 다른 문제들은 다른 수단을 통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원칙에 비춰서 맞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아, 이제 좀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공시가격을 바로잡는 개편 작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거는 이게 정부에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저항들이 있어가지고 못하게 된 겁니까? 기술적인 한계나 인력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두 부분이 다 있었다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일단 네. 이제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는 정권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작업들 이제 대부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이제 방임을 했던 측면이 좀 있었고요. 네. 또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각종 민원이 제기가 되고 네. 하니까 그런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런 현실화율을 높이려는 그런 노력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또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감정평가사가 전문가 영역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맡겨만 두고 그렇죠. 네. 국토부나 이제 이런 데가 행정적으로 그 잘못된 것들을 점검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네. 에버랜드 사건도 표준지가 갑자기 뭐 7개씩 바뀌고 네. 표준지의 특성도 바뀌고 하는데 그런 특이 사항이 있으면 이제 적어도 개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은 이게 감정원이나 감정사한테 맡겨놓고 그냥 어찌 보면 참관하는 수준이었는데 정부가 말입니다. 이게 왜 주도권을 못 잡고 그런 행태를 보인 겁니까? 이제 감정평가라는 것도 이제 뭐 법원에서도 이렇게 평가할 때 전문가 영역이면 법원이 잘 개입을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행정부에서도 이제 이게 전문가들이 하는 거니까 이걸 이제 또 전문가가 하는 걸 또 누가 또 검증을 하느냐 이제 이렇게 봤던 것인데 지금 이제 보게 되면 그런 특이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이제 그런 것에는 참 기본적으로 좀 개입을 해야 되고 적어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랜덤하게 표본들을 조사를 해서 감정평가사들이 실제로 이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를 하는지에 대한 감독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이 관행혁신위원회 공고안에 대해서 국토부는 일단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는가요? 국토부는 이게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이고 또 이전에 있었던 그 재정특별위원회에서 이제 권고를 하면서 나왔던 뭐 종부세 문제 이런 거하고도 이제 연계성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하반기까지는 이제 관련 뭐 전문가들하고 이 현실화를 높이기 위한 이제 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좀 논의를 하고 내년 부분부터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형평성 문제,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한 60% 정도밖에 안 되게 낮고, 뭐 강북의 노원구 이런 데는 뭐 70% 이렇게 높고 그런 지역별의 차이도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그다음에 토지 이런 게 차이가 크니까 이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을 투입을 해서 형평성을 좁히려는 차이가 나는 걸 좁히려는 그런 노력들은 이제 내년부터 과감하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어쨌거나 지금 혁신위의 권고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기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남근 국토교통 분야 관행혁신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